KBS 젤라디오 부산정보센터 함께하고 계십니다. 2월 17일 순서입니다. 전문가 밀착 정보 시간, 오늘 척추관 협착증 치료를 위한 황색인대 제거술에 대해서 알아볼 텐데요. 연세 척병원 이남 병원장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병원장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연세척병원 신경외과 이남입니다. 네, 이 척추관 협착증은 뭐 워낙 다들 아실 테지만 네. 이 황색인대 제거술은 처음 들어봐요. 이게 어떻게 뭔가요? 네, 아마 척추관 협착증은 많이들 들어보셨을 겁니다. 하지만 황색인대 제거술이라는 말은 처음 들어보시는 분도 계실 거라 생각합니다. 단순히 생각하면 황색인대를 제거하는 수술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그렇다면 황색인대가 무엇인지, 그리고 이 황색인대가 척추관 협착증과 무슨 연관이 있는지부터 알아보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럼 일단은 뭐 황색인대가 뭔지부터, 그리고 이 협착증과는 어떤 연관성이 있느냐, 예, 한번 들어보죠. 예. 척추뼈 안에 척추관이라고 하는 공간이 있습니다. 이 공간 안에 뇌에서부터 아래로 내려오는 척수신경이 지나가게 되는데요. 이 황색인대는 척수신경의 뒤에 위치해 있으면서 신경을 덮고 있습니다. 인대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뼈와 뼈를 연결해주고 안정성을 부여하는 역할을 하는데요. 마찬가지로 이 황색인대도 정상적으로는 위쪽 척추뼈와 아래쪽 척추뼈를 연결해주면서 척추의 안정성을 부여하고 척수신경을 보호하는 역할을 하는 거죠. 아, 그렇군요. 그러니까 척추뼈와 척추뼈를 연결해주면서 그 또 척수신경 뒤에 위치하면서 이 신경을 이렇게 덮고 있다, 감싸고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그렇군요. 자, 아주 중요한 역할이네요. 그러면은 이렇게 네네네. 모르면 안 될 것 같은데 이걸 제거를 해야 된다고요? 그러면 이게 문제가 생겼을 때? 예. 예, 맞습니다. 정상적인 상태에서는 황색인대가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하지만 이 협착증이 발생한 경우에는 상황이 좀 많이 다른데요. 네. 척추관 협착증은 척수신경이 지나가는 공간이 좁아진 경우를 말하는데 이 협착증을 일으키는, 유발시키는 중요한 원인이 바로 이 황색인대가 두꺼워지는 황색인대 비후라고 하는데요. 네. 이것이 협착증의 중요한 원인이거든요. 그러면 협착증,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협착증의 중요한 원인 중에 하나가 이 황색인대라는 것이 두꺼워지면서 그 척추관 안의 공간을 상대적으로 이제 좁히게 된다는 거네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협착증이 생기는 거고요. 네, 정상적인 황색인대는 인체에서 원래 가장 탄성 섬유가 많은 인대고요. 이 탄성 섬유가 많기 때문에 색깔이 실제로 노란색을 띠기 때문에 이름도 황색인대라는 이름이 붙었는데 이 황색인대의 평균적인 두께는 허리에서 약 3, 4mm 정도 됩니다. 그런데 노화가 되면서 탄성 섬유가 급격하게 줄어들고 퇴행성 변화가 생기게 되는데요. 기계적인 자극이 많을수록, 그러니까 이제 젊었을 때부터 허리에 무리가 많이 가는 일을 하신 분이나 수년간 허리에 안 좋은 자세나 생활 습관으로 허리에 스트레스가 오랜 기간 노출된 분들이 이 황색인대가 심하게 두꺼워지게 되고 딱딱해지면서 척수신경이 지나가는 척추관을 좁게 만들기 때문에 협착증이 발생하게 되는 거죠. 그렇군요. 그러니까 탄성 섬유가 그대로 유지가 돼야 되는데 이게 사람이 몸이라는 것이 이렇게 퇴행을 거듭하게 되니까 아무래도 이 탄성 섬유가 줄어들고 이것이 이제 딱딱하고 두꺼워진다는 건데 이게 이제 직업군에 따라서도 좀 더 심할 수도 있는 거네요. 그렇죠. 그렇군요. 허리에 무리가 많이 가시는 일을 하는 분들이 더 많고요. 그래서 정상적인 성인에서 척추관의 이 앞뒤 직경이 15mm 이상 되어야 되는데 협착증에서는 두꺼워진 황색인대로 인해서 이 공간이 1cm 이하로 좁아지게 됩니다. 당연히 좁아질수록 증상은 더욱 심해지고 결국 증상이 심해서 이제 보행장애를 동반한 심한 허리나 엉덩이, 다리 통증을 유발할 때에는 결국 이 황색인대를 제거해야 하는 거죠. 그렇군요. 이걸 제거를 함으로써 그 공간, 척추관 안의 공간을 확보를 해주는 거잖아요. 네. 이렇게 들었을 때는 황색인대가 워낙 좋은, 중요한 역할을 하니까 이걸 제거해도 상관이 없어서 물론 수술을 하겠죠. 맞습니다. 정상일 때는 좋은 역할을 하지만 병변이 되어버렸을 때는 이제 제거를 해야 되는 거죠. 그렇군요. 이게 우리가 허리 수술을 보통 요즘에는 복강경처럼 이제 안에 넣어서 하는 시술 같은 것도 있고 보니까 또 비수술적으로 하는 것도 있고 어떤 치료로 좀 진행을 하게 되나요?
비수술 치료나 뭐 척추 시술 치료 이러한 광고나 문구는 정말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요. 아쉽게도 이러한 방법으로는 이제 황색인대를 제대로 제거할 수는 없습니다. 비수술 치료는 국소 마취하고 나서 병변에 접근해서 뭐 약물을 뿌리고 유착을 제거해서 염증을 씻어주는 개념인데요. 네. 증상의 호전을 기대할 수는 있지만 협착증의 근본 원인이 되는 비후된 황색인대를 제거하기에는 역부족이죠. 그러니까 이게 비수술 치료는 그냥 순간적으로 이제 통증 완화나 이 보전적인 것에 그칠 뿐이고 본질적으로는 이걸 수술을 통해서 제거를 하는 방법밖에 없네요. 맞습니다. 이 수술 어떻게 진행되는지 좀 구체적으로 좀 들어보죠. 네, 황색인대 제거술을 하기 위해서 이제 양방향 척추 내시경, 영어로 이제 UB라고 하는데요. 이 양방향 척추 내시경 감압술을 이용해서 황색인대를 완벽하게 제거할 수 있습니다. 양방향 척추 내시경은 척추관 협착증을 해결하는 데 특히 효과가 좋은데요. 네. 기존의 수술 방법은 이제 황색인대를 제거하기 위해서 전신 마취를 하고 허리 가운데를 크게 절개해서 근육을 벌려놓은 상태에서 수술을 진행합니다. 네. 따라서 수술 상처가 클 수밖에 없고 장시간 근육을 당기고 있기 때문에 허리 근육 손상도 발생할 수 있고요. 상처에서 출혈이 발생할 경우 피가 많이 나서 수술 후 수술 부위에 피가 고이거나 염증이 차서 재수술해야 하는 경우가 제법 있거든요. 네네. 근데 양방향 척추 내시경 수술은 이러한 위험성을 이제 획기적으로 낮춘 방법인데요. 네. 황색인대를 제거하기 위해서 1cm의 절개창 2개만 사용하면 됩니다. 한 개의 절개창에는 내시경을 넣어서 병변을 자세하게 관찰하고 또 다른 절개창으로는 수술 기구를 넣어서 이제 병변을 제거하게 되는데요. 이 내시경으로 병변을 약 20배 정도 확대해서 보기 때문에 예. 아주 작은 혈관이나 신경의 상태, 병변의 유착 등을 자세하게 볼 수가 있어서 안전하게 감압술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기존의 현미경으로 보던 수술 방법에 비해서 네. 월등하게 병변이 더 잘 보이는 것이고 따라서 신경을 누르고 있는 황색인대를 확인하고 이것을 조심스럽게 제거해서 눌려져 있던 신경을 풀어주면 결국 황색인대가 전부 제거되기 때문에 근본 치료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 일반적으로 이제 뭐 개복을 해서 확실하게 이렇게 보고하는 게 낫지 않겠느냐라고 네. 생각할 수도 있는데 사실은 이 더 정교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이네요. 지금 이 양방향 척추 내시경 수술이요. 맞습니다. 이게 굉장히 작은 절개창만 이용해서 예. 황색인대를 제거하는 거죠. 기존 수술의 이 문제점들을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 만약에 이 작은 절개창만 사용을 해서 이렇게 수술했을 때 여러 이점이 있을 것 같아요. 회복도 더 빠를 테고요. 어떤 네네. 것들이 있을까요? 네, 양방향 척추 내시경 감압술을 이용해서 수술을 하면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 가지 장점이 많은데요. 우선 예. 피부에 생기는 수술 흉터가 작습니다. 기존 절개식 수술 방법에서는 최소한 10cm 정도의 흉터가 남지만 양방향 척추 내시경에서는 1cm 정도 되는 작은 상처만 남고 네. 또 이 상처의 그 방향이 허리의 주름 방향과 같기 때문에 훨씬 미용적인 효과가 조차 안 보이게 됩니다. 부담이 적네요. 예. 네, 그리고 또 상처 자체가 작기 때문에 당연히 피도 적게 나게 되고 그러니까 수술 중에 수혈 같은 것도 필요가 없죠. 네, 네. 그리고 내시경을 하는 내내 생리 시점수로 수술 부위를 닦아내면서 수술을 하기 때문에 염증에서도 훨씬 더 유리합니다. 저도 대학에서 이제 크게 절개하는 개복 수술로 수술할 때에는 수술 네. 부위 염증이 제법 있었는데 지금은 모든 수술을 양방향 척추 내시경으로 하고 난 뒤로는 1년에 수술 부위 염증 환자가 한두 명이 있을까 말까 한 정도거든요. 예.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제 피부 절개창에서 바로 병변으로 접근하기 때문에 이 주변 정상 조직의 손상이 적은 것도 장점이죠. 일반적인 수술에서는 정상 주변 조직인 근육이나 인대, 관절 부위에 손상이 발생하게 되는데요. 이러한 것이 결국엔 나중에 척추의 퇴행성 변화를 촉진시키기 때문에 수술하면서 주변 정상 조직을 보존하는 것도 예.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렇군요. 양방향 척추 내시경 수술은 바로 병변에 접근해서 병변만 순수하게 제거하는 것이 가능하기 때문에 네. 이 부분에 있어서도 아주 장점을 보이는 거죠. 예, 뚜렷하게 기존 수술 방식과는 명확한 장점들이 이렇게 있는데 회복이라든지 또 후유증, 네. 감염, 염증 이런 것도 다 자유롭고 또 이제 중요한 허리 근육들이 있으니까 여기에 네. 대한 불필요한 어떤 위험성도 없는 것 같고요. 근데 저 양방향 척추 내시경 수술이 이제 일반화 보편화된 건지요? 모든 병원에서 이렇게 다 할 수 있나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 양방향 내시경 수술은 반드시 전문적인 훈련을 받은 전문의만 할 수 있고요. 이 수술 방법이 이제 뭐 장점이 많은 것은 그만큼 어려운 술기라서 장점이 많은 거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수술 방법을 뭐 어깨너머로 배웠다거나 뭐 다른 의사가 하는 걸 몇 번 보고 바로 실제 환자에 수술했다가는 큰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서 척추학회에서는 이제 매년 여러 번의 척추 내시경 학술대회를 열고 있고 또 뭐 대학병원과 협업해서 카데바 워크숍을 진행하고 있거든요. 예, 알겠습니다. 이런 것들을 해야지만이 가능합니다. 이거 할 수 있다고 해도 이 전문의가 정말 이 분야에 숙련된 의사인가 확인을 좀 해볼 필요가 있겠네요. 오늘 고맙습니다. 네. 예, 감사합니다. 양세척병원 이남병원장 함께 했고요. 월요일에 뵙죠. 아나운서 최현호였습니다. 고맙습니다.